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스쳐 보내게 될까요? 기대감으로 잠 못 들게 했던 첫 만남,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오랜 친구,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었던 새로운 인연. 그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바람이 붑니다. 분명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건네는 달콤한 칭찬,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친절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인연은 내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를 더 외롭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대체 무엇을 보고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왜 늘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요? 부처의 얼굴을 한 악마와 무뚝뚝한 얼굴을 한 보살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걸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인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인 귀인과 나쁜 인연인 악연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부처님의 날카로운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겉모습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옥토로 만드는 귀한 인연을 스스로 알아보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보통 무엇입니까?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적인가 등이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기준은 모두 허상이며 오직 단 하나의 내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마음속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은 탐욕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움켜쥐려는 집착입니다. 두 번째 독은 성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와 증오입니다.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의 바다, 즉 고해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법, 즉 선우 또는 귀인이란 바로 이 세 가지 독을 소멸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듣기 좋은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경계하게 하고 나의 성냄을 가라앉히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진짜 귀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연이란 누구일까요? 나의 탐진치 삼독을 더욱 부채질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나의 미움을 정당화하며 나를 더 큰 혼란과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드러운 얼굴로 나를 대한다 해도 내 안에 독을 키우는 사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인연입니다. 놀랍게도 관계의 본질을 내면에 성장해 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의 통찰과 깊은 울림을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리케이온 학당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 즉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익에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은 관계입니다. 둘째는 쾌락에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만나는 놀이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관계는 이익이나 쾌락이 사라지면 쉽게 깨어지는 불완전한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덕에 바탕을 둔 우정, 즉 완전한 우정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유용성이나 재미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훌륭한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결국 동서양의 위대한 지혜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진정한 귀인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의 탐진치를 줄여주는 사람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나의 덕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마음밭에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도 있지만 탐욕과 성냄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이 마음밭에 영향을 주는 농부와 같습니다. 악연은 잡초에 물을 주는 농부입니다. 악연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 밭의 잡초를 키웁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영심과 욕망을 칭찬하며 탐욕이라는 잡초에 달콤한 물을 줍니다. 역시 당신 정도는 되어야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죠. 더 좋은 걸 가져야 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남을 험담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성냄이라는 잡초에 걸음을 줍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를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이끌며 어리석음이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밭을 어지럽힙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그냥 저질러 버려요. 인생 뭐 있나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잠깐은 시원하고 즐거웠을지 몰라도 이내 마음 밭은 온갖 잡초로 뒤엉켜 더 소란스럽고 공허하며 불안해집니다. 귀인은 묵묵히 잡초를 뽑아주는 농부입니다. 반면 귀인은 우리 마음 밭에 좋은 씨앗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분별한 욕심에 동조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져 탐욕의 잡초를 뽑아냅니다. 정말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들은 우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대신 가만히 들어주거나 화제를 돌려 성냄의 잡초가 더 자라지 못하게 햇볕을 가려줍니다. 많이 속상했겠군요. 우선 차 한잔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그들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에 제동을 걸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어리석음의 잡초 밭을 갈아엎고 지혜의 씨앗이 심어질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른 측면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시야가 명료해지며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장은 쓴소리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인연을 만난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수진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무척 살갑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외로운 마음에 공감해주는 척하며 인생 뭐 있냐? 늙기 전에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한다며 쇼핑과 맛집 탐방에 수진 씨를 끌고 다녔습니다. 함께 남편 흉, 자식 흉을 보며 시간을 보낼 때는 외로움이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지갑과 함께 더 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탐욕과 성냄을 자극해 잠시 외로움을 잊게 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악연이었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말수가 적고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섣부른 위로나 동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 괜찮으면 같이 양로원에 설거지 봉사나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봉사를 다녀온 날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더 어려운 이웃에게로 향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마음밭에서 어리석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준 진짜 귀인이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던 상현 씨는 지인에게서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졌습니다. 마침 그 투자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은 상현 씨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썩고 계시면
나라의 손실입니다. 이 투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그의 말은 상현 씨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상현 씨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축하 대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네답지 않게 왜 이렇게 서두르나?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확인해봤나?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본 건가? 친구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현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그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죽비 소리와 같았습니다. 비록 듣기에는 썼지만 그의 전 재산을 지켜준 그 친구야말로 진짜 귀인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행동 하나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 관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온 날,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만남 후 10분. 마음의 잔향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 직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느껴보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고 불안한가? 아니면 차분하고 평화로운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지금에 만족하게 되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는가? 아니면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는가? 이 마음의 잔향이야말로 그 인연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둘째, 대화 속 3가지 독의 흔적을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장에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과의 대화는 주로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 만약 대화의 주제가 온통 돈, 자랑, 쇼핑, 질투, 남의 흉, 불평불만에 대한 것이었다면 내 마음밭에 탐욕과 성냄의 독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화 후에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찰, 혹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면 지혜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언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연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나는 유독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가? 나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을 험담하는데 쉽게 동조하게 되는가? 혹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가?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은 멀리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마음밭에 독초를 심고 떠나고 어떤 인연은 지혜의 나무 씨앗을 심고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키우는 인연을 경계하고 내 안의 자비와 평화와 지혜를 키워주는 인연을 귀히 여기십시오.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악연조차도 나에게 이런 독이 있었구나를 알려준 스승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밭을 더욱 옥토로 만드는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의 마음밭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어주는 귀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스쳐 보내게 될까요? 기대감으로 잠 못 들게 했던 첫 만남,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오랜 친구,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었던 새로운 인연. 그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바람이 붑니다. 분명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건네는 달콤한 칭찬,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친절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인연은 내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를 더 외롭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대체 무엇을 보고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왜 늘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요? 부처의 얼굴을 한 악마와 무뚝뚝한 얼굴을 한 보살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걸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인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인 귀인과 나쁜 인연인 악연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부처님의 날카로운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겉모습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옥토로 만드는 귀한 인연을 스스로 알아보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보통 무엇입니까?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적인가 등이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기준은 모두 허상이며 오직 단 하나의 내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마음속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은 탐욕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움켜쥐려는 집착입니다. 두 번째 독은 성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와 증오입니다.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의 바다, 즉 고해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법, 즉 선우 또는 귀인이란 바로 이 세 가지 독을 소멸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듣기 좋은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경계하게 하고 나의 성냄을 가라앉히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진짜 귀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연이란 누구일까요? 나의 탐진치 삼독을 더욱 부채질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나의 미움을 정당화하며 나를 더 큰 혼란과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드러운 얼굴로 나를 대한다 해도 내 안에 독을 키우는 사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인연입니다. 놀랍게도 관계의 본질을 내면의 성장에 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의 통찰과 깊은 울림을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리케이온 학당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 즉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익에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은 관계입니다. 둘째는 쾌락에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만나는 놀이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관계는 이익이나 쾌락이 사라지면 쉽게 깨어지는 불완전한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덕에 바탕을 둔 우정, 즉 완전한 우정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유용성이나 재미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훌륭한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결국 동서양의 위대한 지혜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진정한 귀인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의 탐진치를 줄여주는 사람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나의 덕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마음밭에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도 있지만 탐욕과 성냄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이 마음밭에 영향을 주는
농부와 같습니다. 악연은 잡초에 물을 주는 농부입니다. 악연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 밭에 잡초를 키웁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영심과 욕망을 칭찬하며 탐욕이라는 잡초에 달콤한 물을 줍니다. 역시 당신 정도는 되어야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죠. 더 좋은 걸 가져야 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남을 험담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성냄이라는 잡초에 걸음을 줍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를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이끌며 어리석음이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밭을 어지럽힙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그냥 저질러 버려요. 인생 뭐 있나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잠깐은 시원하고 즐거웠을지 몰라도 이내 마음 밭은 온갖 잡초로 뒤엉켜 더 소란스럽고 공허하며 불안해집니다. 귀인은 묵묵히 잡초를 뽑아주는 농부입니다. 반면 귀인은 우리 마음 밭에 좋은 씨앗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분별한 욕심에 동조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져 탐욕의 잡초를 뽑아냅니다. 정말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들은 우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대신 가만히 들어주거나 화제를 돌려 성냄의 잡초가 더 자라지 못하게 햇볕을 가려줍니다. 많이 속상했겠군요. 우선 차 한잔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그들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에 제동을 걸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어리석음의 잡초 밭을 갈아엎고 지혜의 씨앗이 심어질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른 측면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시야가 명료해지며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장은 쓴소리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인연을 만난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수진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무척 살갑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외로운 마음에 공감해주는 척하며 인생 뭐 있냐? 늙기 전에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한다며 쇼핑과 맛집 탐방에 수진 씨를 끌고 다녔습니다. 함께 남편 흉, 자식 흉을 보며 시간을 보낼 때는 외로움이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지갑과 함께 더 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탐욕과 성냄을 자극해 잠시 외로움을 잊게 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악연이었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말수가 적고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섣부른 위로나 동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 괜찮으면 같이 양로원에 설거지 봉사나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봉사를 다녀온 날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더 어려운 이웃에게로 향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마음밭에서 어리석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준 진짜 귀인이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던 상현 씨는 지인에게서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졌습니다. 마침 그 투자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은 상현 씨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썩고 계시면 나라의 손실입니다. 이 투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그의 말은 상현 씨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상현 씨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축하 대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네답지 않게 왜 이렇게 서두르나?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확인해봤나?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본 건가? 친구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현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그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죽비 소리와 같았습니다. 비록 듣기에는 썼지만 그의 전 재산을 지켜준 그 친구야말로 진짜 귀인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행동 하나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 관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온 날,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만남 후 10분. 마음의 잔향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 직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느껴보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고 불안한가? 아니면 차분하고 평화로운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지금에 만족하게 되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는가? 아니면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는가? 이 마음의 잔향이야말로 그 인연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둘째, 대화 속 3가지 독의 흔적을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장에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과의 대화는 주로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 만약 대화의 주제가 온통 돈, 자랑, 쇼핑, 질투, 남의 흉, 불평불만에 대한 것이었다면 내 마음밭에 탐욕과 성냄의 독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화 후에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찰, 혹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면 지혜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언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연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나는 유독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가? 나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을 험담하는데 쉽게 동조하게 되는가? 혹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가?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은 멀리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마음밭에 독초를 심고 떠나고 어떤 인연은 지혜의 나무 씨앗을 심고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키우는 인연을 경계하고 내 안의 자비와 평화와 지혜를 키워주는 인연을 귀히 여기십시오.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악연조차도 나에게 이런 독이 있었구나를 알려준 스승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밭을 더욱 옥토로 만드는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의 마음밭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어주는 귀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